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두환 일가의 첫 사죄, 전우원의 행보는 하나하나 뉴스가 될 정도로 큰 관심이었는데요. 특히 전 씨는 5.18 때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노래 공연을 직접 보고 난 뒤 크게 감동받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때 자식과 남편을 잃고 43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던 5월의 어머니들이 자신의 한많은 삶을 노래합니다. 5.18 43주년 당일 옛 전남도청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마련된 5월 어머니들의 공연장 객석 한켠에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있습니다. 전 씨는 온 신경을 집중해 공연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공연 보고 그냥 간다고 했거든요. 인사 못 드리고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 어머니들 공연 보고 와서 또 손 다 잡고 너무 공연 좋았다고 보고 가대요. 전두환 일가로는 처음으로 5.18 주간에 맞춰 광주를 찾은 전우원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광주 방문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공연을 이제 관람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외로움 속에 억울함 속에 힘듦 속에 보내오셨을지 이 마음으로 너무 와닿으니까 정말 차마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어머니 노래하시는 것도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5월 유족의 심경을 노래를 통해 접한 전우원 씨는 공연이 끝나고 거듭 어머니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사과가 유족들은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내 앞에서 네가 무릎을 꿇으면 나는 용서하겠다. 죽기 전에 네가 다 용서하고 마음에 불고 가겠다고 나는 맹세를 했어요. 우원 씨의 광주 일정을 안내했던 5.18 기념재단 관계자도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건강했으면 좋겠다고였고 그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였는데 이제 이틀간 봐왔던 우원 씨는 굉장히 진실하고 이번 우원 씨의 그런 행동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진상 규명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 귀국 후 계속해서 참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의 행보가 지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5.18을) 기리는 기간 동안 광주 금남로에서는 해마다 대규모 노동자 대회가 열립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어떤 관련성이 있기에 그런 걸까요? 광주 MBC 5.18 43주년 연속 기획보도, 광주 그 위대한 연대, 세 번째 순서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 집회 현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집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시기에 왜 노동자 대회가 열리고 이들은 왜 5.18 노래를 부르는 걸까?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노동자들은 군부의 총칼 앞에서도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동 청소년이 포함된 들불야학은 투사 회보를 만들어 5.18의 진실을 알렸고 5.18 최후 항쟁지인 전남도청에선 자개공과 양계장 노동자, 표구사 등 노동자 3명이 희생됐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도 버거웠지만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에 뛰어든 겁니다. 지금도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는 자리에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5월이면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광주를 찾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희생 영령에 대하여 경례. 이들은 200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년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해 5.18을 배우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광주에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해 민주노총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 각오합시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모두 하나 되어 불의에 저항했던 그때의 광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한테는 뭔가 마음에 다시 새길 수 있는 이런 날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때 노동자 대회를 또 하면서 연대 정신이나 항쟁 정신 또 공동체 정신을 기르는 것 같습니다. 노동단체가 아직 제대로 된 기틀을 잡기 전이던 그 시절 노동자들은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노동자를 처음으로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큰 사건이죠. 그래서 80년 내내 시민 운동 세력들이 항상 광주를 거울 삼아서 자신을 부끄러움, 5.18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불의에 저항하던 그때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의 말처럼 존재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내에서 폭로전이 벌어지면서 내홍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당 사무처장이 도당 위원장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자 위원장은 중앙당의 당무 감사까지 요청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승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전남도당의 1인 사당화를 막기 위한 충정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신정훈 도당위원장이 중앙당에 자신의 전보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부당한 조치라며 돈 문제가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도당위원장을 맡아도 별도의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신 도당위원장이 요구해 200만 원짜리 체크카드를 만들어 전달한 이후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임 위원장이 사용한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데다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임기 2년 중 1년도 채우지 않은 자신을 교체하려 했다는 겁니다. 돈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꾸중 듣고 나서 전보 조치를 요구했다고 하고 이번에도 또 전보 조치 요구했다고 했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화풀이식이 아니면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은 평소 도당위원장이 운영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남도당 운영예산 4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올해 소진해야 한다고 발언하거나 짜깁기 수준의 용역을 발주해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겁니다. 신정훈 위원장은 이에 대해 내부 직원과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중앙당의 당무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도당의 이런 방만한 그런 예산 운영도 좀 바꾸고 그러지 않겠어요?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소집한 운영위원회였지만 운영위원이기도 한 김유승 도당 사무처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통학 거리가 멀어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곳이 많습니다. 도심에서 매일 3km 넘는 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서글픕니다. 학생들이 사는 곳이 분양 아파트냐, 임대 아파트냐에 따라 장거리 통학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강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직은 이른 아침, 엄마가 초등학생 딸을 깨웁니다. 오전 6시, 초등 3학년 최양이 등교하기 위해 기상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의 초등학생들은 최양을 포함해 모두 순천 북초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거리는 3.2km, 도보로는 무려 1시간이 걸립니다. 일찍 기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최양이 졸린 눈을 비비며 잠을 쫓아보지만 하품은 연신 끊이질 않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새로 들어서려는 아파트가 초등생의 법정 통학거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아파트 사업자에게 통학버스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1.5km, 도보로는 30분 이내. 최양이 사는 아파트는 기준을 2배 이상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통학버스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눈앞에서 바로 2세대가 지나가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왜 동의는 통학버스가 안 될까 좀 속상해가지고. 순천교육지원청은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업자는 일정 규모의 아파트를 개발하는 경우 입주민이 사용하게 될 학교 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이나 학교 증축 비용이 이에 속하는데 예외적으로 임대 아파트는 사업자가 이 비용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은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는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통학버스 운영까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주택은 사업자에게 재정 부담을 주거나 입주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협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최양은 매일같이 어머니와 함께 시내버스를 타고 힘겨운 등굣길을 이어갑니다. 혹여나 넘어질라 최양은 버스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잡습니다. 버스가 급하게 움직일 때마다 최양도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서서 가서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사람도 너무 많아요. 넘어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아파도 참아야 돼요. 어른들을 배려해주잖아요. 3.2km, 매일매일 숨막히는 통학을 감내하고 있는 초등학생들.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학교시설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아무런 지원 없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활발한 타격과 안정된 불펜을 바탕으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소크라테스와 박찬호 등 주축 선수들의 부활이 팀 도약의 촉매제로 작용할지 기대가 큽니다. 한신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회에만) 타자 1순하며 9안타에 8득점. 지난 시즌 팀 타율 1위를 기록했던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 본능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5연패에 빠졌던 기아가 지난주 4승 1패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건 타선의 힘입니다. 특히 그동안 다소 부진했던 소크라테스가 최근 5경기에서 3개의 홈런을 몰아치는 등 지난해 보여줬던 5월의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박찬호 역시 4월의 부진을 싣고 이번 달 4할이 넘는 높은 타율로 침체됐던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외야 주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우석, 고종우, 김호동 선수도 쏠쏠한 타격으로 때론 결정적인 수비로 팀 승리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른쪽 일색이었던 불펜은 이준영에 이어서 최지민과 김기훈 등 왼손 투수들이 가세하면서 환골 탈퇴했습니다. 특히 2년차 최지민은 지난주 데뷔 첫 승과 세이브를 챙기는 등 위기 상황에서 확실한 카드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선전으로 공동 4위 NC와 두산의 반게임 차로 따라붙은 기아는 다음 달 군에서 전역하는 최원준과 간판 타자 나상범이 합류하게 되면 완전체 전력이 되고 다양한 전술적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에서 지난해 군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광주시는 각 자치구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소음 피해를 입은 시민 5만 4천여 명에게 보상금으로 약 165억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한 시민으로 전입 시기와 근무지 거리 등을 고려해 개인별 보상 액수가 정해집니다. 피해 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등기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고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파이프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오늘 광양의 한 철 구조물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안전 책임자와 현장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 업체에서는 금속 파이프가 굴러떨어져 신호수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광주시의 법인 택시 선진화 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속한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0일은 지역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지적한 법인 택시 2단계 사업비 지급 과정에 부적절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강기정 광주시장에 관련자 법적 처분과
보조금 환수 등을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법인 택시업계 배불리기에 혈세가 투입됐다며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립 차원에서라도 이달 말까지 후속 대책을 수립하고 공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귀신을 쫓는다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 박혜선 판사는 지난 2021년 순천 자신의 집에서 퇴마 의식을 한다며 2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속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무속인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딸을 치료한다며 상해를 가했고 결국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야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